일본이 또 일본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데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방위백서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양국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까지도 협의해왔지만 일본이 스스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반발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양국 관계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현재 양국의 관계가 역대 최악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도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치명적인 자살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가면을 벗고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의 유력 매체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교적인 부분을 다루는 미국의 디플로맷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비판했는데요. 디플로맷은 당시 한국 정부는 정치적 이슈와 스포츠를 분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였고 유연한 태도로 올림픽이 정치적 이슈로 훼손되는 것을 막았지만 일본은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인물이 바로 일본의 현 총리인 스가인데 3년 뒤 일본은 올림픽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고 이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신뢰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위치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을 철저히 군국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는 일본이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에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선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이 한국 점령을 포함해 사과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도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서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유력 매체들이 일제히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일본의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일본이 과연 G7 국가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는데요. 일례로 영국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위험한 민족주의 정서를 부추긴다며 과거의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G7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G7 정상회의 이후에 빠르게 여러 국가들에게 손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무능한 모습과 주변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G7에 박탈당하는 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세계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일본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이 이를 야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심상치 않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일본의 우방국은 다 어디 갔냐며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7에서 박탈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자 무작정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우선은 한국에 사과부터 하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과 치고받고 싸워봤자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조차 일본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과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다. 도대체 일본의 우방국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왜 일본의 편을 들지 않고 한국의 편을 들고 있는 거냐는 말이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일본의 우방국 행세를 했던 것인가? 일본이 올림픽을 무리하게 개최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모두가 한국 편으로 돌아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국이 G7 정상회의 이후에 위상이 급속도로 올라갔고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긴 했나 보다. 세계가 일본의 편을 들지 않고 한국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한국의 위상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은데 큰일이다. 역사 문제도 올림픽도 아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일본의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교류를 하면 기술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국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일본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려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차이가 점점 눈에 띄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일본은 한국에 완전히 밀리게 될 거다. 한국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쿨하게 받아들였어야 한다. 이미 질질 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제안을 수락해버리면 일본의 모양새가 빠진다. 세계적인 여론을 보니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큰일이다. 이러다 한국이 돌연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극강 모양새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어느 것 하나라도 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정상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한국은 일본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이 이를 거스르면 자위권을 확대시켜 한국을 전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무사의 나라이고 정의를 수호하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정말 한국과의 악연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이란 관계가 좋았다고 평가받았을 때에도 한국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항상 너무 멀리 있는 존재다. 전쟁을 반대하지만 한국과는 언젠간 전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두렵지만 이겨내야 한다. 일본이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과 겪고 있는 영토 문제를 말하는 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그런데 무슨 군국주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일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국제사회는 일본을 비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판해야 한다.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태도이다. 자기들이 언제부터 한국과 그렇게 친했다고 한국 편에 서서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다니 충격이다. 일본이 이 위기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세를 보인다면 분명히 한국을 버리고 일본 옆으로 오겠지. 왜 이렇게 간사한 국가들이 많은 걸까? 인류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스가는 언제까지 혐한만 앞세워서 생명을 연장할 거냐? 일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한국을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무능한 코로나 대처와 외교력을 보여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유일한 지지층인 혐한론자들에게는 신뢰를 잃지 않고 싶은 건가? 나중에 일본이 한국에 따라잡힌다면 철저히 스가의 탓으로 기억될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